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그 이각범 전 서울대학 교수님이시죠. 김영삼 정부의 그 정책기획 수석 비서관을 하셨죠. 그 뒤에는 끝나고 난 뒤에 뭘 하셨죠? 예, 1년 동안 외국 대학에 독일에 그때 독일 자유 베를린 대학 그게 1년 계셨습니까? 거기에 6개월 한 학기 하나 계시고 개원 그 뒤에 다시 여러분까지 안 했습니까? 그리고 독일? 다시 일본에 가시고 초청으로 가서 제이오 대학에서 또 6개월 그러셨구나. 그리고 제가 알고 현재는 이각범 교수님께서 그 카이스트의 명예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카이스트에서도 옛날에 강의를 좀 하셨습니까? 예, 카이스트는 1999년부터 그러시구나. 정보통신 정책을 주로 강의했어요. 우리 사단법인 새한국의 비전에서 하는 민주시민교육 강좌의 강사님으로 이렇게 오신 김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제 뵙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가 교수라고 이렇게 칭을 합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작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셨을 때 취임사 작성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셨죠. 예. 그때 얘기 좀 들려주시죠. 예, 제가 취임사 준비위원장을 맡았는데 그 조직이 제가 준비위원장 해서 저하고 같이 취임사를 작성할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16명의 취임사 준비위원이 구성이 됐는데 뒤늦게 저를 위원장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큰 구상을 실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거의 거기서 정말 아주 뛰어난 분들 딱 2분하고 같이 3사람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취임사를 썼습니다. 약 4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윤석열 당선인께 드렸는데 그때 제가 했던 그 주된 얘기는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 과연 국가로서 존속 가능하냐 하는 것이 의문될 정도로 그랬죠. 굉장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되게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것보다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들 하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선거 한번 하면은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가 긴박한가 하는 것을 그렇죠.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주된 저의 팀은 현재 우리나라는 대단히 힘들고 제가 이제 취임사에는 그렇게 안 썼습니다만은 그 배경 설명을 구두로 하면서 옛날에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오는데 그 선사에서 무조건 항해하라 그래서 항해하는 그 배가 결국은 쓰나미에 휩쓸려 가지고 뒤집히면서 거기서 어떻게 그 뒤집힌 배 속에서 그 탁월한 그 목사 한 분의 지도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살아남았는가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 상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선출된 지도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치 단결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당분간은 우리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또 우리의 안보 상황은 너무 엄중하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슬기롭게 제대로 된 국가 전략을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제 취임사를 썼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이 교수님의
그 취임사를 쓰시면서 생각했던 것이 지금 벌써 한 1년 반 됐잖아요. 예. 대통령 취임 1년 반 동안에 얼마나 좀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쓰고자 했던 거는, 그리고 썼던 것은, 대통령께서 취임식에서는 그 앞에 아주 의례적인 부분만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바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자유에 대해서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그 취임사로 제가 드렸던 거는 그 저녁에 신라 호텔에서 있었던 그 외국 귀빈들과 리셉션 때 그때 쓰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임사는 대통령께서 직접 쓰셨던 걸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치 참여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입당 선언문을 쓰셨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경선에 그때 후보로 됐을 때 후보 수락 연설문을 쓰셨어요. 그 세 연설문을 다 본인이 직접 쓰셨어요. 아, 그랬던가요? 예.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쓰셨어요. 이제 법률가시니까 글 쓰는 데는 뭐 일각에는 있다고 보죠. 네. 그리고 그분의 대학원 석사 논문 지도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하라는 고시 공부는 안 하고 만날 다니면서 도서관 뒤적이고 책방 가가지고 주로 인문사의 서적을 그렇게 아주 남독을 했답니다. 그래 요즘 제가 들어보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박학다식한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정보를 다 보고를 듣지 않습니까? 예. 그 정보의 호수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석상에서 과거에 대통령들이 늘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모시나로 혼자 이야기 다 한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얘기 또 들어보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상대가 어떤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어떤 반론을 편다든지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말하는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국회의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문제가 된 게 박근혜 대통령 소통력이거든요. 네. 그 소통이 지금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지금 볼 때는 그 리더십이 좀 수직적인 리더십을 가고 있다. 그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상임 고문회의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수평적 리더십으로 가져야지 수직적으로 가서는 지금 안 된다.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언젠가는 대통령한테 내가 건의를 좀 할 생각입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문한 것은 뭐냐면 이각범 교수님께서 그 초안을 잡으실 때 생각했던 그 내용이 지난 1년 반 동안에 좀 이렇게 구현되고 있는 측면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제가 지금 알고 싶어요. 그때 초안에서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거의 원칙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수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에 그랬지만 지금 세계적인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 크게 변화하는 세계적인 지형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는 그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서 인도 태평양 시대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서 우리가 인도 태평양 시대에 정확한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미중 갈등이 새로운 기술 문명과 결합해가지고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 이 전략적인 모호성을 표방하는 나라하고 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 동맹과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같이 공유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전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처럼 전략적 모호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도 우리 편, 북한도 우리 편, 중국도 우리 편, 러시아도 우리 편,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중간에서 말하자면 나 혼자 똑똑하다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것도 가리고, 근데 그거를 세계의 새로운 질서가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하게 대했을 때 Japan inside out, 그러니까 재팬의 그 안을 까뒤집는다, 이거 아닙니까? Japan inside out, 그 책을 써가지고 일본은 호전적이고 언젠가는 미국을 기습 침공할 것이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미국의 조야에서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아시아에서 온 최고의 유학생이라고 했더니 이 사람 좀 너무 허풍이 크지 않느냐 라고 하다가 진주만 공습을 받고서 그랬죠. 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재평가 받은 거죠. 재평가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또 중요한 거는 태평양 전쟁이 한참일 때, 자,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 세계는 또다시 이 공산권과 자유진영이라고 하는 두 큰 진영으로 나뉘어서 갈등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산권에 대해서 너무 같이 하려고 하는 거 위험하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참 그 탁월하게 세계를 보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 새로운 세계 재편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과 정반대되게 중국도 좋고 북한도 좋고 러시아도 좋고 미국도 좋고 일본은 안 돼. 이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같이 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됐죠. 네. 이제 우남 이승만 대통령 얘기 나왔습니다만, 요즘 그 이제 재평가가 아니고 제대로 알도록 그동안 많이 좀 폄하되고 왜곡된 부분들을 바로잡자는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동상도 새롭게 건립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우리 김학식 총리도 그랬고, 지금 변정일 전 의원님도 중심이 돼서 동상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때의 지금 말씀하신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그 이데올로기 이념에 대한 확실한 그 철학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아마 해방 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점 하나만 가지고도 이승만 대통령은 관은 물론 있죠. 물론 있지만 공이 저는 90% 이상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걸 오늘 뭐 만난 김에 제가 기록에 남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외교 문제나 또 안보 문제에서는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정말 뭐 아주 잘못 갔다고 저는 보죠. 지금 전략적 모호성이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가서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뭐 한미 관계도 아주 저는 좋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랬다가 이제 지금 그 윤 대통령께서 그걸 다 바로잡고 저는 아주 고무적이고 잘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른 이제 특히 중국하고는 우리가 지금 그동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얽혀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너무 어떤 그 반감을 주는 또 그런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말 외교적으로 잘 풀어가는 그게 남은 숙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회주의권의 그 행동 양식에 대해서 좀 압니다. 예를 들면은 그 중국에서 매년 국가 서열을 매기거든요. 그거 한국에서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한국은 북한에 비해서 국가 서열이 한참 뒤였어요. 그런데 한국이 최근에 미국과 튼튼한 동맹을 갖고 또 미국도 한국을 최고의 전략적인 파트너다라고 지켜세우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한미일 안보 협력체를 만들고 하니까 한국을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사회주의권에 있어서의 서열 매기기를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이다라고 너는 우리하고 같은 네가 편이다. 같은 편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서열 매기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서열 매기기는 공산당 내에서도 같은 유학생이더라도 자기 아버지의 공산당 내 서열에 의해 가지고 유학생들도 서열이 매겨져요. 그를 직접 그 사람들하고 대면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중국 공산당 내 문제로 토론해 본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 그 내막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저도 그렇고 처음 듣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는 이제 서열을 훨씬 격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 뭐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국가로 하지 우리권에 있는 일본말로 하면 오분꼬야봉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 같은 사회주의권으로 보고 네. 서열을 매겼는데 네. 이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은 대등한 국가 대 국가로 국가 대 지금, 국가로 네, 하고 본다.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설명을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시청자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앉힌 자리가 국가 원수대 자리가 아니라 앉힌 자리가 하하. 그러니까 성장급이 앉는 자리로 주석이 앉고 옆자리로 이렇게 앉혔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저는 그 기억이 안 그거는 나는데. 대한민국의 혼밥 먹었다는 건 기억은 나요. 그거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고 국빈 방문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국빈 방문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국빈 방문 3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한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미국 그때 문 대통령이 간 게 국빈 방문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아니 이제 중국에 갔던 게 국빈 방문을 간 거예요. 국빈 방문 갔어요. 근데 국빈 방문으로 가면 당연히 그 초청한 나라에서 새끼 그 식사를 참 제대로 챙기고 그게 다 네, 파티와 비슷하게 음악회도 해주고 뭐 그러니까 이래야죠. 파티와 같이 그렇게 가는 건데 어떻게 혼밥을 그러니까 너는 같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권에 들어온 거고 뭐 밤낮 뭐 만절필동인가요? 만 개의 강은 필이 동으로 흐른다. 만절필동. 그런 거나 외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야, 이게 제가 정치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아주 아연실색하게 되는데 저도 그건 몰랐네요. 그러니까 학생 운동을 하게 되면 학생 운동권에 서열이 있습니다. 그 서열에 따라야 되고요. 학생 운동권 바깥에 있으면은 뭐 굉장히 손님 대하듯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때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이나 이런 그 그룹 멤버들은 다 그걸 알고 있을 거다.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만 그걸 모르고 있은 거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소국이고 중국은 중화 대국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주권 국가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거죠. 제가 대통령 취임사에도 썼던 게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우리의 오랜 인접 파트너로서 앞으로 세계의 중요한 경제, 외교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로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상호 주권 존중. 당연하죠. 네, 그거를 꼭 집어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호혜, 평화, 상호 주권 존중 3원칙에서 우리의 지금까지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된다. 취임사에 그렇게 썼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는 그걸 다 빼고 안 내셨어요. 그건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 긴 이야기를 네. 하기 힘들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취임사 얘기가 이제 계속됩니다만은 취임사는 저보고 구체적인 정책, 구체적인 외교 이걸 하지 말고 다 합해서 은유적으로 가치 중심으로 써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영삼 대통령 연설문의 상당 부분을 제가 썼는데 대통령 연설에 그렇게 아주 추상 개념으로서 한다는 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걸 결국은 못 맞춰드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쓰셨어요. 자기는 자기 스타일이 있으니까. 네, 본인이 직접 쓰셨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내 연설문은 내가 직접 쓸 테니까 그 지금까지 준 4가지 버전은 그냥 갖고만 와라. 그게 뭐 연설문은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그 취임 연설이 제가 봐도 아주 멋있었거든요. 정말 멋있었죠. 정말 내용도 좋았고. 네, 근데 하나도 안 지켜졌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써줬으니까. 하여튼 오늘 취임사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취임사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예. 그러면 또 다음에 그 2편으로 넘어가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